예, 네트워크 관리사 기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그 이기적 네트워크 관리사 그 풀이인 거고요. 예, 교재는 그 책의 내용이니까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할 거는 2017년도 10월 2급 시험 풀이인 거고요. 이걸 보기 전에 2018년도 풀이를 좀 보고 오세요. 왜냐면 사실은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자, 서브넷 마스크, 네트워크를 분류하는 거죠. 그죠?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뭐냐? 자, 서브넷 마스크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클래스의 종류. 클래스의 종류 뭐가 있어요? A, B, C, D. 그죠? 네, 네.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고. A 클래스는 A 클래스, 그 다음에 D 클래스죠. D 클래스는 멀티캐스트용. 그죠? IGMP, 인터넷 그룹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거고. 각 그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는 총 4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비트인 거죠. 그죠? 네, 8비트인 거고, 이게 4개니까 48에 32비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구분자인 거고, 그리고 이거는 서브넷을 분류하는 거고, 이제 서브넷은 이렇게 네트워크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컴퓨터의 IP 주소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주소와 호스트 아이디로 구분되고, 네트워크의 주소는 기본적으로 1, 얘는 기본적으로 0으로 설정되어 있죠. 다음에 8. 이 8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1의 자리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8이니까 4개, 8비트가 4개가 있으니까 왼쪽이 112로 적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2에 7승 뭐 어쩌고저쩌고 된다. 이건 뭐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총 7비트가 되어 있다. IP 버전 4와 IP 버전 6로 설명할 때 올바른 것은, 이렇게 그냥 제가 넘어간 건요, 이전 강의에 있어요. 자, IP 버전 4와 6로 올바른 것은 뭐냐? 이게 뭐 답이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나도 읽어봐야 되네요. IP 버전 4는 10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if config나, 그죠? if config나 리눅스에서, 그 다음에 윈도우는 ipconfig라는 명령어를 치면 확인할 수 있고, IP 버전 6는 16진수로 되어 있고요. IP 버전 4의 주소는 DNS 레코드상 A가 되고 6는 AAA. 그죠? DNS 레코드가 뭐지? 18년 2월 강의에, 2018년 2월 강의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요 말이 답이겠죠. 뭐 어디인가 쭉 넘어갑니다. 뒤로.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 버전 4, 버전 6. TCP 헤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RST 플래그는 재연결인 거죠. 재연결인 거고, 윈도우 사이즈는 받을 수 있는 버퍼의 크기. 수신자가 받을 수 있는 버퍼링 할 수 있는 최대 크기. 그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주차장에서 차를 댈 수 있는 개수. 그게 3이면 3대 될 수 있어. 그럼 3개만 보내면 되잖아요. 이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플로우 컨트롤, 흐름 조절을 하고, 그 흐름 조절을 하는 기법을 슬라이딩 윈도우. 그러니까 플로우 컨트롤, 슬라이딩 윈도우, 윈도우 사이즈. 이게 3개가 세트 되는 겁니다. 다음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에 돌아. 트랜스포트 계층의 프로토콜은 2개 제한되어 있죠. 하나 TCP, UDP. 텔넷과 FTP, 텔넷은 원격으로 연결하는 거, FTP 파일을 올리는 거고 내리거나, 애플리케이션 계층, IP 네트워크 계층, 그죠? OSI 7계층으로 보면,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IP 패킷의 주소의 헤더 부분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지가, 헤더에는 데이터라는 게 필요 없죠. TTN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최대의 수. 야, 이번 시험은 되게 쉽네요. 네. 여태까지 네트워크 관리사 풀이 중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자, 막내의 교환 장치들의 오류를 탐지하고 보고하는 기능. 정정은 못합니다. 고치지는 못해. 핑이죠, 핑을 사용하는 프로토콜 ICMP. 사실 ICMP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ICMP 에코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고 ICMP 에코 리플라이로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어로 echo, request, reply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컴퓨터가 영어를 주진 않겠죠. 번호를 줍니다. ICMP echo request 8번, ICMP echo reply 0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핀과 트레이스 라웃은 네트워크 추적하는 거고 쭉 넘어가요. TFTP. FTP 프로그램은 3개가 있습니다. FTP, TFTP, SFTP. TFTP는 UDP를 사용하고 인증 없이. 그죠? 그래서 속도는 빠르다. 그죠? 전부 다 2018년 2월 풀이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에 자세히 했으니까. ARP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RP 뭐 하는 거예요? IP 주소를 48비트인 물리적 맥 주소로 변환하는 거. 그죠? 그래서 24비트 돼 있고, 자, 이렇게 ARP를 쳐서 리눅스입니다. 이건 리눅스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IP 주소, 맥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윈도우는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죠. 윈도우는 ipconfig /all 이렇게 하면 ARP 아니요, 맥 주소, 한글로 물리적 주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요. 네트워크 장비를 감시하거나 그저 하는 목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응용 계층에서 돌아가요. 네트워크의 성능을 관리하는 거 뭐죠? SNMP인 거죠. 가번 SNMP 그죠? 이거는 UDP를 쓰고 NMS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이름이 SNMP인 거고, SMTP는 메일을 발송하는 프로토콜인 거고, POP 있죠? 팝은 메일을 보내면 메일 박스에다가 이렇게 메일이 딱 오는 거죠. 그거를 읽는 프로토콜. 메일 박스를 읽는 프로토콜이 POP, 팝인 거고, 110번 포트를 쓰고, SMTP는 25번, 그죠? 25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라우팅, 다음 중 네트워크에 뭐예요? 옳지 않는 거. 라우팅 정보, SNMP는 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BGP는 AS 간에, AS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라우터들의 묶음, 엄청 큰. 그래서 라우터들의 묶음 간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BGP입니다. OSPF는 뭐, AS 있죠? OSPF는 링크 스테이트 기법을 써서 그저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 다 설명한 거예요. IGMP 뭐죠? 멀티캐스트. 야, 니네만 봐도 우리 저거 보면 돼요. 케이블 TV 할 때 결제를 해야지 방송 볼 수 있죠? 그게 IGMP예요. 즉 등록된 사용자만 볼 수 있는 게 IGMP 프로토콜이고 멀티캐스트에서 사용을 합니다. RARP 뭐죠? 반대로 맥 주소를 IP 주소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할 때 TCP/IP만큼은 아주 자세히 분명히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솔직히 분명히 몰라도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얻으려면 TCP/IP만큼은. 그럼 TCP/IP 뭡니까? TCP, UDP, IP, ICMP, ARP, RARP. 여기 이 6개는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IP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에라제어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원래 에라제어라는 게 뭐예요? 포워드 에러 컨트롤, 백워드 에러 컨트롤, 그죠? 두 개가 있고, 백워드 에러 컨트롤이 다른 말로 ARQ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스탑 앤 웨이트, 그 다음에 뭐 있죠? 고 백 앤 셀렉티브, 뭐 이런 게 있어요. 재전송하는 방법, 그런 게 있고, 포워드 에러 컨트롤은 뭐 있어요? 뭐 깨졌냐 안 깨졌냐, 무결성 검사, 해밍 코드, 뭐 페리티 비트, CR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에러를 제어하는 게 OSI 7계층에서 두 개의 계층인데, 하나가 트랜스포트, TCP와 UDP가 합니다. 물론 UDP는 재전송 기능을 하는 백워드 에러 컨트롤 ARQ 기능은 없어요. 근데 무결성 검사는 합니다. TCP가 해주고요. 또 하나 에러 제어를 어디에서 하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합니다. 원래 데이터 링크 계층의 주요 목적이 에러를 탐지하고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 IP는 뭐예요? 경로 결정해서 가는 거죠. 네트워크 계층 하는 거죠. 자, RARP 통과하는 라우터의 수가 적은 쪽으로 경로를 결정하는 거. 옛날 내비게이션. 그래서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써서 TTL 통과하는 라우터의 수. 호흡에 따른 말이 TTL이니까. 자, C클래스가 있는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C클래스 뭐 답이 몇 번인지 모르겠네. 답이 자, 보죠. C클래스는 255.25.25. 맞죠? 이고 C클래스에서 서브넷은 120으로 하면 2의 1승이니까 두 개의 서브넷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2의 7승만큼 컴퓨터에다가 IP를 줄 수 있다. 뭐 맞는 말이죠. 이거는. 자, 쭉 넘어가요. 알려진 포트에 옳지 않은 거. 항상 한 문제는 나오더라고요. HTTP 몇 번? 80번. 그죠? 80. 정말
2018년도 2월 문제랑 너무 똑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지금 설명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거예요. 텔넷 등등이 있다. 넷스테이트는 연결 상태 확인하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listen, 나 연결을 받아줄 수 있어. 서버가 listen 상태여야지 클라이언트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서버는 웹서버,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쭉 넘어가요. 자, ETC 밑에 리눅스에서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포트 번호와 프로토콜이 등록되어 있죠. 21번은 FTP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쭉 넘어갑니다. 뒤로. 네트워크 일반. 멀티플렉싱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에다가 브라우저 여러 개 띄울 수 있죠. 근데 랜 케이블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신호를 한 개로 중첩해서 보내는 거. 그게 멀티플렉싱이에요. 그래서 2의 n개를 1로 바꿔서 보내는 거. MUX. 1을 다시 원래의 2의 n으로 바꾸는 거. DMUX. 그죠? 멀티플렉싱이 그겁니다. 자, 멀티플렉싱 방식 중에서 대역폭을 다시 작은 대역으로 분할한다 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하고 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전 강의에 없었던 문제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전 강의에서 2018년도 2월 문제에서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맥 프로토콜을 설명했어요. 이건 맥 어드레스가 아닙니다. 멀티 억세스 채널 프로토콜의 이름인데 보통 어떤 네트워크 책에도 잘 안 나오는 건데 이 맥 프로토콜에 뭐가 있냐면 채널 파티션. 사실은 이건 몰라도 이 시험을 붙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채널 파티션 기법이 있어요. 채널을 어떻게 나눌 거냐. 채널은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단위가 채널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대역, 작은 값부터 큰 값, 이거를 대역폭이라고 하죠. 이걸 대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2.4 빵빵부터 2.499 하면 100메가의 대역을 쓴다라고 그러는데 이걸 나눌 때 10메가씩 이렇게 끊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10명이 10메가씩 안정적으로 쓸 수 있죠. 그게 FDM. 다른 말로 FDMA라고도 말합니다. 그게 이제 FDMA고요. 그 대신 10명 이상이 되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시간 단위로 끊는 거예요. 이렇게. 타임 슬라이스라고 해요. 이거는 TDMA. 대역을 자르지 않고 무슨 부분자 같은 걸 넣어요. 그걸 코드 값이라고 해요. 그러면 CDMA. 그게 채널 파티션 기법의 맥 프로토콜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FDMA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끊을 때 이렇게 칼처럼 딱딱 끊는 게 아니라 저거 생각해 보세요. 유선의 케이블 TV 말고 TV의 채널을 보면 11번, 10번 없습니다. 9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없고 7번 있죠? 중간에 하나씩 띄어놨죠? 그죠? 그러면 10번과 8번은 케이블 TV 유선이에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거야, 걔는. 그러면 왜 띄어놨냐? 무선 통신 간에 이렇게 충돌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띄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글로 하면 보호구역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하면 가드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띄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100메가면은 10메가씩 10명이 쓸 수 있구나. 그 말은 틀려. 왜? 가드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간에 2메가씩 띄어야 돼. 그래서 9명밖에 안 돼. 그죠?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FDMA 쭉 넘어갑니다. 뒤로 토폴로지, 랜이죠. 그죠? 랜 같은 거. 랜에서 버스. 그죠? 터미네이터는 뭐예요? 이 끝에 신호가 오면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 막 이런 거 방지하는 장치인 거죠. 쭉 넘어갑니다. 패킷 교환. 패킷은, 일단 패킷이라는 말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전송하는 단위가 다 패킷이에요. 이 단위는 전부 다 큽니다. 그러면 패킷 중에 인터넷 패킷도 있고 패킷 중에 ATM 패킷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다 패킷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패킷의 교환 방식의 단점이 아닌 것은 뭐냐? 자, 큐잉 지연이 존재한다. 큐잉 지연은 존재합니다. 큐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저장하는 장소, 그냥 버퍼 같은 거예요. 저장하는 공간, 넣었다가 뺐다가. 큐에다가 라이트하고 리드하는 데 걸리는 지연. 우리가 통신에서 가장 큰 지연은 큐가 너무 많으니까 큐에다가 리드 라이트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큐잉 지연은 존재합니다. 패킷 교환 방식은 오류 발생 시에 재전송 기능으로 신뢰도가 높다. 또한 교환기나 선로의 상태가
발생하면 우회 경로를 이용해서 전송을 한다. 맞습니다. 왜? 이게 인터넷이거든. 그죠? 이게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선로 장애가 발생하면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전화기는요, 하나의 채널을 독점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가잖아. 뚜뚜뚜뚜 하고 받으면 독점. 그러면 그 경로만 가야 돼. 그러면 그 선로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전화가 끊기고 다시 걸어야죠. 근데 인터넷은 축척 교환 방식이에요. 축척 교환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장했다가 보내고, 저장했다 보내고, 저장했다 보낼 때 경로 결정, 저장했다 보낼 때 경로 결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회 경로로 갈 수 있는 거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선랜 뭐예요? 802.11인 거죠. 이것도 저번 아까 설명한 그 나왔던 문제입니다. 인터넷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VPN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터널 나오는 거니까. 터널링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관리자로 일을 할 때 터널링이라는 말을 모르면 어떤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터널링은 우리가 이제는 뭐 터널링을 할 때 항상 암호화가 같이 나오는데, 터널링 이꼬르 암호화는 아닙니다. 암호화를 안 해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터널링을 하면 다 암호화를 합니다. 이건 팩트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동차 길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대형차만 다닐 수 있는 길이야. 그러면 나는 자가용입니다. 그러면 일로 가면은 못 들어가죠. 그죠? 대형차 아니면 안 돼. 여기 차단기가 있어. 근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무조건. 그러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만한 컨테이너에다가 차를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이 컨테이너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게 터널링이에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IP가 10번이고요. 여기는 IP가 11번이야. 그러면 10번의 IP를 일로 보냈더니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 드랍시켜요. 막어. 10번은 못 들어와. 이렇게. 근데 요 10번을 갖다가 패킷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요거를 데이터에 넣고 11번을 붙여서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요. 이게 터널링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망을 뚫고 들어간다라는 표현도 써요. 네, 이게 터널링입니다. 네,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네트워크 일을 할 때 대화가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대화가 안 돼. 아니, 어떻게 네트워크가 전송돼요? 터널링 하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몰라. 대부분 다 몰라요. 네, 대부분. 네, 그래서 이걸 다 설명을 해주고 일을 시작해요. 다음 뭐 쭉쭉 있는데 뭐 이걸 다 읽어보긴 그렇고, 이게 뭡니까? 결론은? A에 들어가는 용어는 뭐냐? 퀄리티 오브 서비스, 그죠?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QoS가 굉장히 안 좋아해요. QoS가 가장 좋은 거는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왜? 선로를 독점했으니까. 인터넷의 QoS의 기본은 뭐냐? 최선만 다한다 뿐이에요. 그래서 날아가면 재전송한다.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안에 디프 서브, 인터 서브가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봐야 되겠네요. 대역폭의 이벤트에 조정한다. 평소에 전용에서는 1기가 어쩌고 저쩌고였는데 화상회의에 종료되는 시점에 대역폭을 원상대로 복구시킨다. 자, 파이어월은 방화벽이죠. 방화벽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들어갈 때, 자동차 들어갈 때 이렇게 차단문 있죠? 그게 방화벽이에요. 등록된 직원들 차만 그 건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방화벽. 그리고 방화벽 앞에 이 차단기 앞에 CCTV 있죠? 그 모니터링 하잖아요. 저 차 맞아? 쟤 맞아? IDS 탐지하는 거. 딱 봤더니 차는 등록돼 있는데 차에 탄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 딱 내려와서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IPS. 그죠? 세션 절단을 하거나,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번.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죠? 자,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해선 교환. 해선 교환 뭐죠? 전화기. 패킷 교환 얘기했죠? 축척 교환 방식. 축척 교환 방식 중에 하나가 메시지 교환입니다. 자, 그래서 쭉 돼 있고, 해선 교환은 하드웨어적 개념이고 소프트웨어적 개념이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 해선, 메시지, 패킷 교환이 있다. 그죠? 왜 해선 교환이 하드웨어적 개념이라는 말인지 알겠어요? 선로를 독점한다니까요. 실제 물리적인 선로를. 그래서 전화기가 QoS 최고입니다. 그 대신 공유는 꽝이에요. 다자 통신 잘 안 되죠? 멀티플렉싱, 이 N을 1로 바꾸는 거. 하나의 선을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나눠 쓴다. 멀티플렉싱이죠. 그죠? 먹스, 디먹스. 데이터 링크의 핵심 뭐죠? 에러를 탐지하고 교정한다. 그죠? 그리고 프레임이 있는 거죠. 프레임이. 표현 계측.
뭔가 바꾸는 거, 그죠? 형식을 바꾼다. 그래서 표현 계층. 그래서 OSI 7계층 뭐예요? 뭐죠?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딱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까지. PCM 변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이거는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 정보처리 기사 시험. 엄청 많이 나와요.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예. 지금 아날로그, 제 음성이죠, 음성. 음성이라는 건 높낮이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높낮이를 이렇게 높이를 체크하는 거야. 표본화. 그죠? 그러면 이걸 딱 모양을 끊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끊는 거죠. 아, 이렇게 이 모양이구나. 양자화, 부호화. 여기 이 높이까지는 0, 1, 0,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뭐 1, 0, 0, 1이야. 디지털로 바꾸죠. 그죠? 부호화. 그죠? 이게 PCM 변조입니다. 쭉 넘어갑니다. NOS, 리눅스에서 현재 디렉토리의 경로를 절대 경로라는 건 뭡니까? 풀로 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의 위치, pwd, man, 도움말, cd, change 디렉토리 변경. 그런 특정 시간이 되면 작업 수행하는 거. 그래서 이게 크론 설정이 분시, 월, 묘일. 맞나? 이렇게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파일을 등록해두면 걔를 그 시간대에 실행해 주는 거죠. 크론탭이라는 파일에 등록을 합니다. 쭉 넘어가요. pwd, 그죠? 이렇게. 타르, 이 전 시간에 실습으로 한번 봤죠? 이거. 타르, cvf, xvf. 그럼 xvf 찾으면 되겠죠? cvf는 묶는 거, xvf는 푸는 거. 그죠? 그러면 cvf, xvf. 그냥 쭉 하면 됩니다. 쭉 넘어갑니다. 예제고. 리눅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리눅스의 네트워크 설정은 if config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뭐 뭘 묻고 싶은 거지? 윈도우는 IP이고 얘기했죠. 네트워크 설정은 if IP config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니죠. if config입니다. 없어요 저런 거. 리눅스에선. 윈도우 R2, IIS, 그죠?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의 관리자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거 좀 이상하네. 가상 디렉토리의 이름은 실제 경로의 이름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가상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죠? 가상 디렉토리라는 게 이거예요. FTP로 들어갔는데 A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근데 실제 그건 없는 거야. 그거와 매핑된 다른 디렉토리 갑니다. 보안상 쓰는 겁니다. 보안상. 자, 윈도우 서버 R2 DNS 레코드. 이것도 레코드 설명했어요. 내가 URL 줄 테니까 URL에 따른 말이 도메인이죠. 도메인 줄 테니까 IP 주소 이런 형식으로 줘. 그게 바로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MX라는 건 메일 서버, A는 IP 버전 4의 주소죠. PTR은 내가 IP를 줄게, 네가 이름을 줘. 역방향, 그죠? CNAME, 그죠? CNAME은 뭐 하는 거예요? 실제 도메인 이름, 그죠? 관련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HCP 서버, 동쪽으로 IP를 할당하는 거죠. DHCP 서버는 IP를 동쪽으로 할당한다. 뭐 그 내용이겠죠. 맥 주소가 필요하다. 액티브 디렉토리 뭐예요? 저거 권한. 윈도우 서버들 권한 관리, 아이디와 계정 관리해서 다 이렇게 중앙에 컴퓨터 하나가 다 관리하는 거. 그래서 내 컴퓨터에 로그인하려고 그러면 액티브 디렉토리를 써서 도메인명을 받고 그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에 들어가는 기능이 액티브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가 식별자는 변경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개체 식별자는 변경할 수 있다. 그죠? 쭉 넘어가요. 하이퍼-V 가상화. 그죠? 가상화를 사용하는 거. 하이퍼-V. 이건 프로그램의 이름인 거죠. 윈도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쭉 보면 하이퍼-V 말고 이제 가상화 소프트웨어들이 뭐가 있죠? 버추얼박스라는 것도 있고 VMware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내 윈도우 안에 윈도우를 하나 더 띄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개 띄울 수도 있고, 그죠? 마운트는 컴퓨터에서 마운트 나오면 그냥 연결로 해석하세요. 리눅스에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로 올바른 것은 마운트이지 뭐, 그죠? 마운트. 자, 그래서 F디스크는 뭐 하는 거죠? 파티션.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옳지 않는 것이네요. 옳지 않는 것이니까
F디스크. DF는 이제 마운틴 디렉토리 목록, 마운틴 정보는 mtab에 있습니다. 그래서 F디스크. 아파치 웹서버. 아파치 웹서버의 프로그램의 이름은 httpd입니다. 이 d가 실행할 때 읽는 파일이 httpd.conf인 거고, 다음 중 올바른 것이냐? 올바른 거 설정 가능하다. 맥스 클라이언트는 웹서버에 동시에 최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수입니다. 맥스 클라이언트는. 자, 38번. R2 보안 템플릿, 보안 설정하는 거예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뭐 있는데, 뭐, 로컬 보안 정책은, 뭐, 로컬 템플릿은 메뉴 이름이죠. 프로그램 이름이죠. 계정, 그죠? 로컬, 뭐, 이벤트 로그 등등을, 여러 개의 컴퓨터에 줄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윈도우 R2에서 어떤 사건을 추적하는데, 그죠? 추적하는데 이벤트 로그 문제인가 보네요. 이벤트 로그는 실제 보면 세 가지로 돼 있죠, 이거. 응용 보안 시스템. 그죠? 응용 보안 시스템. 이 감사 로그가 있고, 얘는 오버라이트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오버라이트이 뭐죠? 특정 사이즈가 넘으면 덮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있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덮어 써버리면. 자, 네임 서버 데몬이 시작할 때 있는 파일은 뭐냐? DNS name.conf, 그죠? name.conf가 DNS 설정 파일인 거죠. 존 파일은 뭐예요? naver.com은 IP 10.10.10으로 해석해줘. 그게 존 파일인 거죠. 삼바에 대한 환경 설정 파일은 뭐지? 다 그냥 리눅스는 뒤에 콤프 붙이면 돼요. smb conf, 그죠? 삼바 뭐 하는 거야? 파일 공유, 프린터 공유, 뭐 이런 거죠. 자, 아파치 웹서버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틀리세요. 그죠? 뭐 이런 걸 어떻게 외웁니까? 네, 저도 못 외워요. 이 번호의 의미는 뭐예요? 상태 코드죠. 내가 HTTP 리퀘스트를 줄 테니까 네가 응답을 줘. HTTP 리스판스를 오는데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200번을 주고 에러가 나면 400번을 줘요. 그리고 뭐 500번 때도 있고 600번 때도 있어요. 각 번호별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03은 뭐다? 근데 이제 시험에는 이 400번하고 503번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 2008 R2에서 사용자 프로필 뭐죠? 윈도우에서, 그냥 윈도우 7, 윈도우 10에서 계정 여러 개 만들고 내가 쓰는 윈도우의 환경이 있죠? 그거를 저장해 두는 게 프로필입니다. 그러면 어느 계정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폰트나 바탕화면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프로필 기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관해서 이거 복원하는 기능이고. 자, 44번. DNS 서버시, DNS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보조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조 서버는 주 DNS 서버로부터 DB 영역을 무슨 말일까요? 존 트랜스퍼 뭐죠? 존 파일이 뭡니까? 이름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파일. 그거는 마스터 DNS 서버에 설정을 해요. 그거를 주기적으로 갖고 와야 돼. 그러려면 마스터 DNS 서버, 이 존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IP를 뭔가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allow transfer. 그래서 2018년 2월 풀이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똑같네요. 완전히 똑같아요. 소유자는 리드라이트 되고 6이니까 4 더하기 2가 되니까 4, 2, 1인 거죠. 소유자. 그룹은 리드만 되고 다른 사용자 리드만 되고, 그죠? 네트워크 운영기기. 신호 전달의 거리가 길고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뭡니까? 광. 빛의 전반사. 광은 아주 얇은 케이블인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유리인 거예요. 아주 고무 튜브 조그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을 쏘면 이렇게 반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빛을 쏘는데 이게 멀티플렉싱. 그죠? 그래서 광은 기본적으로 이 빛을 만들 때 플라즈마 알죠? 뭐 초등학교 때 봤는지 언제 봤는지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플라즈마를 쓰면 무지개를 만들 수 있죠. 무지개의 빛의 색깔 뭐죠? 빨주, 노초, 파란보. 7개의 파장을 만들어서 빛을 쏩니다. 기본이. 그게 WDM 장비예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는 발전이 돼서 8개 이상의 빛의 색깔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건 DWDM. 그래서 광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 케이블의 장점은 뭐예요? 이거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직진성의 특성이 있어. 함부로 이렇게 꼬거나 이러면 안 돼요, 광은. 그죠? 다른 거는 이렇게 꽈도 괜찮습니다. 자, IP
어드레스의 부족과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 이거 적어갔네요. NAT. 그죠? 그냥 문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죠? 맞네요. 사설 IP. 그죠? 공인 IP가 있고 사설 IP가 있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 쓰는 IP. 그게 NAT 기능인 거죠. 자, 네트워크 라우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우터는 경로를 결정하는 거고 트래픽상의 신호를 증폭해서 유효거리를 확장하는 건 뭐예요? 리피터. 네트워크 관리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리피터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 업무에서는 리피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다른 장치, 스위치 허브가 리피터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미. 리피터는 전기를 증폭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죠. 레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이드 0은 뭐가 있지만 데이터를 중복해서 올바른 것이 맞네요. 자, 이거 0하고 0이 이제 스프라이핑인데 디스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A를 쓸 거야. 그럼 여기다만 써. 그리고 내가 B, 또 이제 이번엔 B를 쓸 거야. 그럼 여기다 써. C, D. 그러니까 디스크 하나 깨지면은 복구 안 되죠. 레이드 0은 스프라이핑 복구 안 됩니다. 근데 레이드 1, 미러링은 똑같은 디스크가 있으면 A, B, B.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거 하나 깨져도 그대로 복구할 수 있죠. 미러링이잖아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그게 레이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1이 중요합니다. 1이 제일 중요하고, 그 대신 레이드 1은 단점이 있죠. 100기가의 디스크가 있다면 50기가밖에 못 쓰죠. 왜? 하나는 백업해서 중복해 두니까. 그죠? 자, 50번. 스타 토폴로지에서 두 개 이상의 연결할 수 있는 장비로 이거 똑같은 거 또 나왔네. 스위칭 허브. 그죠? 이거 완전히 똑같습니다. 저기 2월달, 2018년도 2월 100%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풀이는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이번 시간에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설명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2018년도 2월 풀이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보고 요 풀이에만 더 있는 게 뭐냐면 제 기억에는 아까 광 그림 그려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맥 프로토콜 얘기했죠. TDMA, FDMA, CDMA 그거만 좀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